오늘 수업은 6절의 수도 벡터와 수도 텐서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란 말은 나쁘게 얘기하면 이제 사이비다 이런 뜻인데요. 어떤 게 진짜는 아니지만 비슷하다. 뭐 거꾸로 달리 표현하면 비슷하지만 진짜는 아니다. 그렇다고 이제 아예 얼토당토않게 이제 다르다는 것이 아니라 비슷한 성질이 있지만 엄밀하게는 아닌 그런 걸 얘기할 때 수도 벡터, 수도란 말을 씁니다. 자, 이제 이게 상당히 이제 미묘한데, 자, 우리가 앞서서 두 개의 특별한 텐서를 공부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크로네커 델타라는 게 있었고요. 얘는 두 개의 인덱스가 같으면 뭐 1이고 다르면 0이 되는 그런 텐서였고요. 그 다음에 또 레비-시비타 심볼이라고 해서 이제 입실론 ijk가 있었는데, 자, 얘네들이 이제 트랜스폼에 대해서 어떻게 변환하는가를 설명을 드리면서 약간 이제 애매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크로네커 델타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특히 이제 이 레비-시비타 심볼이 좀 문제가 있어요. 자, 어떤 문제가 있느냐? 이 레비-시비타 심볼이나 크로네커 델타는 이제 내가 좌표계와 무관하게 그냥 이게 by definition ijk가 1, 2, 3의 사이클릭 순서면 그냥 1이고 반시계 방향이면은 마이너스 1이고 인덱스가 하나라도 같으면은 0이 되는 이제 그런 심볼을 레비-시비타 심볼이라고 했잖아요. 자, 그런데 이 레비-시비타 심볼은 이제 어떤 특징이 있냐면 어떤 임의의 행렬이 있다고 칩시다. 뭐 행렬을 제가 이제 m이라고 표시해 볼게요. 임의의 행렬이 있으면 이 행렬의 행렬식 값을 우리가 레비-시비타 심볼을 이용해서 표시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어떤 행렬의 행렬식이라고 하는 것은 행렬식에다가 입실론 알파 베타 감마를 곱한 거는 이건 행렬식의 데피니션이에요. 행렬식의 데피니션이고 이건 좌표 변환이니 뭐 벡터니 텐서니 이런 것과 무관하게 디터미넌트란 말의 이제 데피니션인데, 제가 여기다가 행렬 m에다가 이 좌표 변환에 해당되는 이제 a를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 이게 좌표 변환이야. 즉 좌표 변환이란 얘기는 뭐냐면은 저 행렬 a는 오소고널한 행렬이다 이런 뜻이라고 했죠. 자기 자신의 트랜스포즈가 자기 자신의 역행렬이 된다. 이제 요걸 m에다 대입을 해보면 위의 관계식은 디터미넌트에 대한 이제 데피니션 어떻게 표현되냐면은 입실론 알파 베타 감마 a의 행렬식은 자, 이렇게 되고, 근데 이 우변을 보니까 이게 뭡니까? 이 우변이 뭐냐면, 우리가 어떤 랭크 3 텐서를 변환하는 그 변환식이죠. 그렇죠? 근데, 이 행렬 변환은, 이제 오소고널 행렬의 특징이 뭐냐면, 디터미넌트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이니까, 내가 요 행렬식을 이쪽으로 이동할 수가 있네요. 이렇게. 양변에다가 디터미넌트 A를 곱하면, 좌변은 디터미넌트의 제곱이니까 1이고 우변으로 이제 이항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식은 여기까지 식은 뭐예요? 여기까지 식은 내가 입실론이 레비-시비타 심볼이라고 하는 것이 만약에 랭크 3 텐서라고 하면 그 텐서의 변환식처럼 보이는데, 그렇죠? 근데 그 변환을 해봤더니 뭐가 되는 거야? 그 변환이 입실론 알파 베타 감마가 되는 것이 아니라 디터미넌트가 있어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여기서 다시 써볼까요?
이게 뭐 이제 순서는 이렇게 바꿔 써도 되니까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입실론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하는 것은 입실론 ijk를 변환을 했는데 그 변환을 입실론 그 레비시비타 심볼의 변환식에는 원래 텐서의 변환식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았던 디터미넌트 a가 포함되어 있네요. 그렇죠? 따라서 레비시비타 심볼은 텐서가 아니에요. 텐서가 아닌데 거의 텐서랑 비슷하게 변환을 하죠. 왜냐하면 많은 회전 변환에 대해서는 그냥 텐서랑 똑같이 변환하고 회전 변환은 디터미넌트가 1이었으니까 1 곱하나마나 상관없죠. 근데 리플렉션, 처음부터 이제 예를 보여드리겠지만 디터미넌트가 마이너스 1인 그런 변환을 하면 이게 그 텐서의 변환 규칙을 따르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여드린 레비시비탄 심볼처럼 그 텐서의 변환식 앞에 요 디터미넌트 a가 포함되어 있으면 그 텐서를 뭐라고 부르냐면 수도를 붙여요. 벡터면 수도 벡터. 랭크 2 텐서였으면 수도 랭크 2 텐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레비시비타 심볼은 이제 수도 텐서다. 말이고. 그럼 이제 레비시비타 심볼이 그런가 보다 됐는데 이제 문제가 그렇게 간단하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벡터 프로덕트 어떤 두 개의 벡터가 있다고 칩시다. 이제 벡터 프로덕트 이제 우리가 벡터 노테이션을 쓰면 어떤 u라는 벡터와 v라는 벡터의 외적을 u 크로스 v라고 하고, 자, 이 외적을 성분으로 표시하면 어떻게 표시할 수 있다고 했습니까? 레비시비타 심볼로 표시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죠. 자, 요게 레비시비타 심볼로 계산하는 외적이에요. 자, 그래서 한번 이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요 u라는 것이 자, 일단 좌표계를 이제 도입을 해야 되겠죠. 이제 두 개의 좌표계를 제가 보여드릴 텐데, 자, 이 식을 여기다 쓰고요. 이게 이제 외적의 정의였어요. 자, 그리고 그러면 여기다 이제 여기를 반으로 나누고 여기를 반으로 나누고 이쪽은 좌표계를 내가 이제 이런 좌표계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기는 얘가 x축, y축, 얘가 z축이고, 그런데 여기서는 오른편에는 내가 좌표축을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가 x축, 여기가 y축, x'축, y'축, z'축, 이렇게. 그러면 이제 파란색 좌표계에서 빨간색 좌표계로 넘어가는 이 좌표 변환 행렬이 있겠죠. 좌표 변환 행렬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좌표 변환 행렬은 xy 좌표는 그대로 유지가 되니까 이렇게 되고, z 좌표가 마이너스가 되니까 이제 이게 행렬 변환식이 되겠죠. 그렇죠? 행렬 변환식이고, 그런데 이제 얘는 행렬식 값을 계산하면 마이너스 1이죠. 이런 식으로 좌표축 3개 중에서 홀수의 좌표축을 뒤집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이제 리플렉션이라고 불러요. 리플렉션. 자, 근데 이제 그럼 이제 이 두 개의 좌표계에서 크로스 프로덕트를 계산할 건데, 자, 요 u라는 것을 내가 이제 성분별로 썼을 때 예를 들어서 1빵이었다고 치고 v를 0, 1, 0이었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똑같은 벡터가 빨간색 좌표계에서는 성분이 어떻게 되죠? 내가 얘네들은 벡터라고 했으니까 이제 변환식을 행렬 a에다가 u 벡터를 곱하면
뭐 그렇게 이해해도 되고, 그 다음에 그 XY 좌표는 그대로니까 Z 좌표만 뒤집으면 되는 거니까 여기서나 뭐 이 성분은 똑같네요. 그렇죠? 하나는 X 성분만이고 하나는 Y 성분밖에 없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파란색에서 W 벡터를 한번 계산해 볼게요. W 벡터는 어떻게 계산했죠? W 벡터 여기 있죠? 여기 있어요. 그러면 파란색에서는 W 벡터를 성분으로 표시하면 어떻게 될까요? 성분으로 표시하려면은, 자, 얘는 일단 생각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답을 알려드릴게요. X 성분, Y 성분 0이에요. Z 성분만 계산하면 돼. 그럼 Z 성분 한번 계산해 볼까요? W3은 어떻게 계산하라고 했어? 입실론 3 JK U J VK인데, 자, U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성분만 1이죠. 그렇죠? 그럼 여기는 J가 1일 때만 살아남고, V라고 하는 것은 K가 2일 때만 살아남네요. 두 번째 성분만 0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얘는 뭐냐면 입실론 3, 1, 2야. 그래서 얘는 답은 얼마야? 1이네요. 그쵸? 1. 자, 1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오른쪽 좌표계에서 W를 한번 계산해 봅시다. 그럼 얘도 자, 크로스 프로덕트의 데피니션은 제가 이거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입실론은 계산하는 규칙이 있어서 1, 2, 3은 1이고 3, 2, 1은 마이너스 1이다. W로 한번 계산해 보면 여기도 여러분 확인하실 수 있는데, X 성분과 Y 성분은 0이에요. X 성분과 Y 성분 0이고, 세 번째 성분만 한번 계산해 볼까요? 얘는 입실론 프라임을 해도 되고요. 빨간색을 레비스-비타 심볼 3 JK U 프라임 V 프라임 K인데 똑같은 이유에서 얘도 계산해 보면 입실론 프라임 3, 1, 2고 얘는 플러스 1이에요. 그렇죠? 입실론과 크로네카 델타는 모든 좌표계에서 그 값이 똑같다라고 했죠. 그래서 얘도 플러스 1이야. 자, 그러면 뭐 이제 문제가 생겼어.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내가 벡터 프로덕트를 계산할 때 이 계산하는 요 방식들, 빨간색 좌표를 쓰는 사람이 계산해봤고 파란색 쓰는 사람이 계산을 해봤어요. 그 다음에 모든 벡터는 파란색 방식으로 계산해도 되고 빨간색 방식으로 계산해도 되는데, 그 둘의 계산 사이는 반드시 변환 공식으로 연결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요 변환 공식은 뭐예요? 어떤 거야? 세 번째 좌표의 부호를 바꿔라죠. 그래. 그럼 파란색이 나는 계산해 봤더니 001이 나왔네. 그러면 변환식을 딱 쳐다보니까 저 빨간색 좌표계를 쓰는 애는 답이 00-1이 나왔겠지? 하고 짐작을 하고 딱 봤는데 여기 어때요? 답이 001이네요. 마찬가지. 얘도 내가 계산해 봤더니 001이 나왔네. 그러면 이 변환식에 의해서 파란색 계산한 애는 00-1이 되겠구나 하고, 야, 너 네 답 00-1이지? 하고 했더니 서로 비교하기가 안 되네요.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오네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벡터가 있으면 그 두 개를 벡터를 크로스 프로덕트한 요 결과는 벡터가 아니야. 왜 벡터가 아니야? 변환 공식으로 연결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변환 공식으로 왜 연결이 안 되나? 그 연결이 안 되는 이유를 찾아봤더니 바로 이 레비스-비타 심볼이 텐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 텐서가 아니라 요것만큼 있는 거야. 그럼 내가 이제 알려줬어. 야, 파란색 좌표계, 빨간색 좌표계, 니네들이 계산하고 있는 것은 텐서가 아니라 그 변환식 앞에 디터미넌트가 있는 거야. 그러면 그걸 알려줬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파란색은 어떻게 되는 거야? 파란색은 내 계산이 001이네요. 그러면 빨간색은 요 변환 공식을 해봤더니 00-1이 되겠구나. 참. 그런데 내가 수도 텐서를 계산하고 있으니까 거기다 곱하기 마이너스를 한 번 더 해야겠네. 왜냐면 얘 디터미넌트 마이너스 1이니까. 그러면
빨간색의 답은 0, 0, 1이겠구나. 진짜 0, 0, 1이네요. 그렇죠? 빨간색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야. 나는 이걸 계산해 봤더니 0, 0, 1이 나왔어. 그럼 파란색은 답이 뭐가 될까? 변환식을 찾아봤더니 요거고, 그러면 걔는 0, 0, 마이너스 1이 나올 텐데, 근데 내가 계산하고 있는 것이 수도 텐서니까 이것의 디터미넌트를 한 번 더 곱해줘야 되겠네. 그럼 파란색도 0, 0, 1이 되겠구나. 이러면 서로 이제 의사소통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W라는 그 크로스 프로덕트로 만들어내는 얘네들은 완벽한 벡터는 아니지만 우리가 조금만 조심하면 여전히 빨간색과 파란색이 서로의 계산 결과를 서로 비교를 할 수가 있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벡터나 텐서의 개념을 좀 더 확장을 해서 변환 공식을 요 디터미넌트까지 포함해서 할 수 있는 것을 수도 벡터 혹은 수도 텐서라고 얘기를 해요. 수도 텐서. 그래서 이제 정확한 수학적인 데피니션 다음 페이지에 써드릴 거고요. 그럼 한번 여러분들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파란색 좌표계에서는 벡터 u가 어떻게 돼요? 이게 벡터 u고요. 벡터 v는 이게 벡터 v고요. 벡터 w는 우리가 벡터 화살표로 표시할 수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우리가 이걸 편하게 어떻게 얘기를 하죠? u 크로스 v가 w가 됐다. w의 방향을 얘기할 때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오른손 법칙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오른손을 여러분 손을 들고 손가락을 x 방향으로 u의 방향에 향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v의 방향으로 손가락을 말아. 그때 엄지손가락이 어디를 가리키고 있는가. 그게 이제 크로스 프로덕트를 계산하는 방법이었잖아요. 그런데 빨간색 좌표계는 어떻게 됩니까? 빨간색 좌표계에서는 이게 u고요. 그 다음에 이게 v예요. 그 다음에 이게 w네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는 이건 오른손 법칙이 안 되네. 오른손을 들어서 u에서 v로 말아주면 엄지손가락이 반대로 가고 있잖아요. 여기서는 어떻게 해야 돼? 여기서는 왼손을 써야 되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크로스 프로덕트를 계산할 때는 나의 좌표계가 파란색 좌표계인 사람은 오른손 법칙을 써야 되고 빨간색 좌표계는 왼손 법칙을 써야 되는데 이제 그거 누구는 왼손이고 누구는 오른손을 법칙을 써야 되냐, 제가 나랑 똑같은 손 법칙을 쓰고 있는지 반대편 손 법칙을 쓰고 있는지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그 변환 행렬의 행렬식 값을 보면 돼요. 이게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얘랑은 서로 반대손의 법칙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텐서라는 걸 처음 이제 강의를 하면서 벡터라는 건 원래 딱 있는 거야. 있는 건데 내가 좌표는 그려도 되고 안 그려도 되는 거니까 내가 좌표를 어떻게 그리든지 간에 화살표는 똑같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서는 W 화살표가 이 방향인데 이건 W 화살표가 이거 이상한 거 아닌가? 똑같은 W라는 어떤 양을 계산하는데 파란색 좌표에서 화살표가 북극을 향하고 있고 빨간색 좌표에서는 남극을 향하고 있고 이게 뭔가 물리랑 이게 안 맞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우리가 물리에서 측정할 수 있는 공간에서 측정할 수 있는 모든 물리량들은 전부 다 수도 벡터나 수도 텐서가 아니라 전부 다 그냥 벡터 혹은 그냥 텐서가 돼요. 자, 그래서 일단 이 개념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기 소개해 드렸고요. 정확한 수도 벡터와 수도 텐서의 이제 이 데피니션을 이제 적어 드릴게요. 자, 폴라 혹은 엑시얼 벡터. 벡터에는 이제 두 종류가 있습니다. 텐서도 마찬가지고요. 벡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어떤 벡터는 폴라라고 부르고 어떤 벡터는 이제 엑시얼 벡터라고 부르는데 이거는 진짜 벡터 우리가 그
뭐 리얼 벡터, 진짜 벡터다. 수학에서는 이런 말은 없는데 아무튼 진짜 벡터 근데 진짜 벡터가 아니라 가짜 벡터를 이제 수도 벡터 이렇게 뭐 길게 부르지 않고 그냥 엑시얼 벡터다 이렇게 불러요. 엑시얼 벡터다. 이제 여러분 폴라하고 엑시얼은 뜻이 뭐냐면 이제 여러분 동그란 거 있으면 이제 구형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구형인데 구형을 이렇게 찌그러뜨린 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이거는 그 엑시얼하다라고 불러요. 축을 따라서 있다. 그럼 폴라는 뭐냐? 폴라는 뭐냐면 여기에 북극 남극이 있는 걸 폴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 나침판 같은 거는 폴라인 거죠. 폴라. 그러니까 한쪽으로 길쭉하게 늘어서 있는 것을 엑시얼이라고 부르는데 방향이 없는 것을 없이 늘어서 있는 것을 엑시얼이라고 하고 방향 여러분 전자기 시간에 다이폴 모먼트, 다이폴 이런 말을 부르잖아요. 이게 들어보셨죠? 그 마그네틱 다이폴, 뭐 일렉트릭 다이폴, 그 극성이 있다. 그 북극 남극이 있다. 그러니까 이 엑시얼은 좀 전 앞에서 봤듯이 누가 바라보면 북극을 향하고 누가 바라보면 어떤 좌표에서 남극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는 이제 극성이 의미가 덜해서 엑시얼이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어떤 걸 이제 폴라 혹은 그냥 리얼 진짜 벡터라고 부르는가? 그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요. 얘는 뭐냐? 어떤 이제 U라는 게 있는데 변환된 그 U가 그냥 A 알파 I U I 이제 이런 관계를 만족할 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 디터미넌트가 A의 디터미넌트가 플러스 1이거나 마이너스 2거나 관계없이 이렇게 변하는 걸 전부 다 이제 리얼 벡터 혹은 이제 폴라 벡터라고 부르고요. 수도 벡터는 이제 어떤 걸 수도 벡터라고 부르냐? 걔를 변환식을 써봤더니 이게 있고 그 앞에 내가 로테이션을 하느냐 아니면은 리플렉션을 하느냐 혹은 내가 그 오른손 좌표계냐 왼손 좌표계냐 이제 그걸 바꿀 때 추가적으로 사인의 변화가 있는 이제 그것을 우리가 이제 수도 벡터라고 불러요. 수도 벡터의 가장 대표적인 예는 크로스 프로덕트. 그 노멀 벡터들 그냥 그런 애들을 이제 크로스 프로덕트로 하는 거. 자, 이제 이런 문제들이 전부 다 이제 레비스-비타 심볼 그리고 이제 크로스 프로덕트 때문에 생기는데 여러분 한번 각속도라는 개념이 회전 운동을 이제 다룰 때 굉장히 유용하죠. 그래서 어떤 이제 회전축이 이렇게 있고 강체 운동을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물체가 강체라고 해도 되고 이 축을 중심으로 어떤 물체가 이제 이렇게 원운동을 하는 물체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원운동을 해요. 이 물체 질량은 m이에요. 자, 그러면은 내가 요 중심을 O라고 부르고요. O로부터의 상대 거리를 이제 R이라고 할게요. 위치 벡터죠. 자, 그럼 여러분 이제 이 물체는 여기서 원운동을 하니까 원의 접선 방향으로 속도를 갖죠. 자, 그 속도는 어떻게 됩니까? 속도는 이 회전축하고도 수직이고 그 다음에 여기 중심 방향으로도 수직이죠. 그래서 각속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것만큼 오메가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 이게 1초에 저 축을 중심으로 몇 레디안 회전하는가 그것을 이제 우리가 각속도라고 부르죠. 그럼 여러분들 이 각속도와 선속도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됐습니까? 각속도와 선속도의 관계는 뭐냐면 오메가 크로스 자, 이게 바로 선속도와 그죠. 그래서 여기서 또 크로스 프로덕트가 나네. 크로스 프로덕트가 나서 이제 조심해야 되는 거. 아, 내가 오른손 법칙을 쓸까? 왼손 법칙을 쓸까? 자, 오른손 법칙을 써보면은 오메가 방향으로 손가락을 들고 거기서
내가 R 방향으로 손가락을 말아주면은 지금 정확한 이 회전 방향이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가고 있네요. 자, 그런데 얘는 리얼 벡터죠. 그렇죠? 그다음에 얘도 벡터죠. 그런데 벡터하고 벡터를 크로스 프로덕트 하면 어떻게 된다고? 크로스 프로덕트 하면 수도가 된다고 했죠. 그러면 이거는 절대 이 오메가가 리얼 벡터가 되면 안 되겠네요. 리얼 벡터 두 개를 크로스 프로덕트는 수도 벡터가 되는데 속도라고 하는 것은 리얼 벡터잖아요. 그래서 각속도라고 하는 것은 각속도는 수도 벡터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짐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교과서에서 이런 그림을 많이 볼 텐데 이런 그림을 그릴 때는 아주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가정이 뭐냐면 여기서 사용하는 모든 것은 오른손 좌표계를 사용하고 있구나. 자, 이것을 이제 염두에 두고 계셔야 되고, 그러면 똑같은 현상을 내가 왼손 좌표계에서는 어떻게 기술하는지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자, 물체가 이렇게 운동하고 있어요. 이렇게 원으로 그린 이거는 관찰자가 누구든지 간에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빙빙빙빙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위치나 속도는 관찰과는 무관한 거죠. 자, 그럼 이제 왼손 법칙을 사용하는 사람, 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넘어가는데 11 마이너스 00000 자, 요런 변한 행렬로 연결된 이 빨간색 관찰자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사람도 이거예요. 똑같이 물리 법칙은 바뀌는 게 아니라고. 그러면 이 왼손 좌표계에서는 이 왼손 좌표계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이 물체가 저 빨간 직선으로 된 이 축을 돌아가는데 걔는 얘의 각속도는 아래 방향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왼손 좌표계예요. 왼손 좌표계. 한번 그런 점 봅시다. 이게 색깔을 구매했으니까 프라임은 안 붙일게요. 이게 이제 R이고, 그 다음 이제 여기 V죠. 자, 그러면 이제 왼손을 가지고 왼손 법칙을 사용해서 손가락을 오메가 방향으로 한 다음에 거기서 R 방향으로 손가락을 말아 보십시오. 그럼 엄지손가락 어디가? 제대로 V로 가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이제 수도 벡터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러면 다른 거는 속도나 위치나 이런 것들은 내가 왼손 좌표계를 쓰거나 오른손 좌표계를 쓰거나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똑같은 화살표로 표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각속도는 우리가 약속을 하는 거예요. 어떤 축을 빙빙빙 돌아간다 그러면 내가 여기다 화살표를 이렇게 그릴게 약속을 하는 건데, 그 약속은 조심해서 해야 돼. 왜냐하면은 내 사용하는 좌표계가 오른손 좌표계냐 왼손 좌표계냐에 따라서 계산하는 방식이 다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계산하는 방식만 달라질 뿐 현상이 바뀌는 거 하나도 없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무 헷갈리니까 예를 들어 어떤 교과서에서는 그림을 이렇게 그리고 어떤 교과서에서는 그림을 이렇게 그린다 그러면은 서로 너무 헷갈리잖아요. 똑똑한 사람은 이 교과서는 왼손 좌표계를 사용하는 교과서구나 이렇게 알겠지만, 그냥 그런 사전 정보가 없으면 너무 이상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약속을 해서 우리 가능하면 왼손 좌표계는 쓰지 말고 우리가 이런 변환을 하는데 그냥 오른손 좌표계로만 하자. 디터미넌트가 1인 행렬로만 변환을 합시다. 이렇게 약속을 해서 대부분은 이제 왼손 좌표계는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이 어떤 면 대칭, 우리가 대칭성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어떨 때는 문제를 풀 때 대칭성을 이용하면 굉장히 좋은데, 이 대칭, 면 대칭을 사용해서 문제가 잘 풀리는 그런 문제를 우리가 할 때는 왼손 좌표계를 쓸 수도 있고, 그때는 각별히 조심을 해야 된다.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처음 듣는 개념이라서 좀 헷갈리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앞 페이지와 이 뒷 페이지를 곰곰이 잘 한번 고민을 해보십시오. 특히
이 그림을 보고 각속도라는 게 순도 벡터구나. 그걸 잘 파악을 해보세요.